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도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게 굉장히 이제 기쁜 행사가 되었고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의학을 중심으로 뭐 인생 또는 뭐 시사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을 같이 터놓고 대화하는 그런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여기 스튜디오까지 걸어오는데 드디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여름이 드디어 사라지는구나.' 오늘은 살짝 좀 바람이 부는데 춥더라고요. 비도 내리긴 합니다마는. 아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 지난 몇 달 괴롭혔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태어난 이래로 추석에 이렇게 30 도가 넘는 또 열대야가 나타나는 그런 날씨는 정말 처음 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추석도 다들 잘 보내셨지요? 저는 좀 일찍 부모님과 가족 모임을 하고 집사람을 좀 챙기느라고 추석 때는 서울에서 부부 둘만 겨울이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 겨울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서 일부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지금 제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자네요. 여러분들 앞에 좀 까불어야 되는데 좀 다소 강아지가 불편한 분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 좀 인사드려야죠. 자, 겨울아 잠깐만 아빠가 이거를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 겨울이 자, 우리 한명희 님 가장 먼저 오셨어요. 네. 무지개 회원으로 또 가입을 해 주신 거 고맙고요. 전민수 님, 세옹지마 님은 또 제가 행복한 제 인생을 주셨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세옹지마 님 감사합니다. 라일락세븐 님, 아르모니아 님도 반갑습니다. KK 님, 두자 님, 후리지아 님, 김안젤리나 님, 뮤리엘 님 오셨네요. 일본에 계시죠? 비 피해들 없으신지요? 그러게요. 지금 태풍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다들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뮤리엘 님은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은 저희 집사람의 또 열렬한 팬이기도 하시고 일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요꾸모꾸라고 왜 이렇게 계란하고 밀가루하고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일본 그 과자를 어린 시절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는데 그거를 듣고 또 직접 저희 집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그저껜가 도착을 했어요. 요꾸모꾸하고 또 어떤 맛있는 그 사브레 같은 과자하고 아이고 많이 비쌌을 터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자랑 좀 할까요? 그 뮤리엘 님이 또 이렇게 손수 편지까지 써 주셨거든요. 여러분 좀 오글거리더라도 제가 이분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감사해서 잠깐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 읽어 드리진 못하고 친필로 쓰셨는데요. "너무 예쁜 우리들의 에스더 박사님 안녕하세요. 늘 기다려지는 에스더 박사님의 방송과 홍 박사님의 방송은 제겐 소소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힘든 시간도 저는 두 분의 방송을 보며 잘 견디며 지냈어요. 저의 긴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우리 뮤리엘 님도 어떤 아픈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나중에 꼭 들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희를 칭찬해 주시고 네. "착하신 여홍 박사님의 모습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힘을 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스더 언니 하고 하트까지 해갖고 아유 우리 집사람이 너무 행복했어요. 요새 또 우울증이 또 좀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좀 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좀 짧아지면은 스물스물 기어 나오거든요. 이 햇볕 일조량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 갖고 또 무슨 치료를 하나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와중에 뮤리엘 님의 편지가 큰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저도 이렇게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뮤리엘님, 뮤리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성 이름이라고 된 히브리어로 뭐 밝다 이런 뜻도 있고 마리아의 애칭 뭐 줄여서 부르는 말이라는 설명도 있고 아주 예쁜 여성의 이름이라는 거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뮤리엘님 축복하고요. 저희 다 같이 멋지게 살자고요. 힘내고요. 나중에 뮤리엘님의 그 사연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고 저희 부부가 뭐라도 도움이 좀 되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칸님, 달팽이 권미남, 유연님, 김은숙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많이 지나갔네. 이 채팅창에 빨리 읽어드려야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많냐? 가만있어 보자. 네. 윤희님도 오셨고요. 달팽이님이 근감소 예방 뭐 가장 상식이죠. 좀 팔다리에 힘이 부하가 걸리는 약간의 고통이 동반되는 단백질 먹고 뭐 걷더라도 설렁설렁 걷는 거 말고 일부러 좀 언덕길도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지훈님, 김다나님, 페치카님, 정성우, 멍이롱이, 군만두, 오영도님 반갑습니다. 오영애님, 신채원, 이명미님, 사라영님, 카페라떼님, 김다나님, 코코님, 엄지, 네, 엉뚱님, 네. 엉뚱님도 일본에 계시나요? 강봉이, 아르모니아님이 저의 셔츠 색깔이 예쁘다. 요거요, 이거 추석 연휴 때 이제 사돈네하고 가족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사돈 되는 분이 저한테 선물로 이렇게 사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상한 색깔이네요. 이런 색깔은 저도 처음 입어보는데, 굉장히 그 안목이 높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안사돈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사돈과 모임에서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뭐 또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약간 좀, 썩 좋게만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충격으로 와 닿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아요. 가족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안사돈이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다 했잖아요. 엄마가 원래 똑똑해야 되거든요. 좀 웃기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보면은 아빠가 뭐 검찰이나 법 쪽에 뭐 고위 법관이나 뭐 검사장이고 출세한 사람도 보면은 와이프 되는 분이 맨날 집에서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뭐 연예인 뭐 희덕거리는 이런 거만 보면은 아이들이 되게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엄마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어차피 뭐 알게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의대를 나온 제 후배예요. 30년 후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 시키셨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좀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올라가면서 3가지를 끊었대요. 아이들 방에서. 아이들이 셋 있는데 방에서 첫 번째 핸드폰 압수, 핸드폰 못 쓰게 하고 그리고 거울을 없애고 거울 보면 계속 이렇게 여학생들은 외모에 신경 쓰느라고 차분하게 공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에서 침대를 없앴대요. 침대를 보면 자꾸 들어 눕고 싶으니까 충동이 생기니까 책상에 앉지 않고 자꾸 눕고 싶으니까 아예 침대를 없애고 잘 때는 이불을 바닥에 깔아서 자게 했다.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역시 좀 이렇게 부모가 좀 엄격해야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러는구나. 저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는 못했는데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하긴 뭐 손흥민 선수 아빠나 뭐 김연아 엄마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뭐 멀리 보면 뭐 베토벤이나 뭐 모차르트만 하더라도 부모가 그냥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그 천재성이 꽃을 피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인제 안사도 님의 교육 철학에 무조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본받을 점이 있더라. 그래 갖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코비치 뭐 사상 최고의 테니스 선수잖아요. 뭐 그랜드슬램도 가장 많이 우승을 했고 드디어 얼마 전에는 이제 올림픽 금메달도 땄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그 가족애가 강한데 자기는 어린 아들과 딸에게 스마트폰을 절대 안 준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느끼는 바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돈 얘기하다가 막 옆으로 막 셔츠 이거 제가 받았다는 얘기하다가 옆길로 많이 샜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준이 2시간 전부터 엄지님, LSO님, 만리향, 사라영, 제이 맑은물, 강봉희님, 서해안의 비가, 루짱님, 제이미님, 그러게 일본이 그렇게 덥대요. 지금 도쿄도시 둘째가 아직 일본에 있는데 평안한 가을님, 서신원, 네, 엄지님, 소크라테스 사촌님, 베리타스 주님, 다리는 여기 조금 부었는데 다 나았습니다. 덕분에. 강윤정님, 에디순님, 무지개 회원 되셨군요. 청암님, 아르모니아님 페북글을 보셨다고요? 뮤리엘님이 어떻게 우리 부양원 팀장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어쨌거나 에스더 포뮬라의 뭐 최고 VIP로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뮤리엘님께는 또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마트 아트 달리님도 계신데 우리 강아지 그려준 그분은 요새 자주 못 뵙는 것 같습니다. 잘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코코님이 뮤리엘님은 교토에 산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클리어님, SJ님, 새롬맘, 네. 네. 또 이게 어딘가요? 네. 프리지아님, 최장의 낭종. 네. 최장하고 위는 완전히 분야가 좀 다릅니다. 최장은 간을 보는 의사들이 하고요. 위는 위를 보는 의사가 따로 있고요. 근데 낭종은 양성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스트 뮤직님 감사하고요. 미스 로렐님 아들 나이도 하고 네, 어디 외국에 계시나 봐요. 식탐 많은 콧물님, 김기동님, 파인추리님, 김소영님. 이게 지금 이게 갑자기 제가 남기용님 지금 다 기로군님,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갔지? 이게 지금 제가 채팅창이 이금 헝클어져서 피터 상님도 오셨고, 윤희님이 계속 칭찬해주고 계시네요. 비타민 D와 칼슘은 아침에 먹는 걸 저는 추천해요. 저녁에는 아무래도 좀 위장이 부대끼니까요. 몽이님도 초코맛 재입고, 네. 글쎄, 좀 빨리 좀 만들지.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박찬형님, 네. 천정수님, 스프링우드님, 강정아, 강윤정님, 나티코님. 이게 민트 색깔이구나. 이제 알았네요. 그린인 줄 알았는데. 곰치님, 영희님, 가나다라, 조현무님. 네, 심영목 선생님이
퇴직은 했지만 그래도 병원에는 좀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소티논 3주 됐다고. 따가움이 살짝 느껴지더라도 피지가 확 줄어서 얻는 이득이 크면 조금 더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소티논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약은 아니다. 뭐 함익병 선생님은 피부과 의사들을 나무라잖아요. 아주 쉽게 이소티논으로 치료가 되는데 괜히 뭐 오라가라 해서 환자를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시고. 김세찬님, VIP님, 아스파린 하루에 한 알 부모님께 추천하셨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뭐 대장암 쪽으로 유력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물론 옛날보다 이게 그 혈관이 출혈되는 부작용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 무조건 건강한 사람에게 권하는 건 아니고 심장병을 앓았던 사람은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뭐 의사 누구도 이견이 없고 그런 게 없던 보통 건강한 사람이 먹어야 하느냐. 옛날에는 그래도 좀 먹는 게 좋다라고 그랬다가 요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 굳이 매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저 개인은 100mg 뭐 일반 의약품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항암, 항염증, 그다음에 혈관 뭉치는 거 저는 한 4-5년째 지금 매일 먹고 있습니다.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뭐 위장에 궤양이 있다라든지 뭐 뇌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고 터진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라든지 이런 분 빼고는요. 포스터님 반갑고요. JJC님 요새 검진 많이 하니까 췌장에 물혹 있다. 괜찮습니다. 아시죠? 혹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살혹이 있고 물혹이 있잖아요. 물혹은 이거는 거의 99.99% 양성이에요. 물혹은 양성이다. 물혹이 암이 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고나트륨 증상이 왜 생기나요? 그거는 이제 내분비계통, 콩팥계통에 뭐 이런저런 좀 희귀 질환들 몇 개 있어요. 혈액 검사 같은 거 해보면 되니까요. 진아박님 피 검사하시고 내분비내과 의사 한번. 유님은 애플파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경계성 결절 고형 6mm 괜찮은데요. 6mm 너무 작잖아요. 크기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폐 3cm 이상이라도 폐암일 확률은 8%다. 뭐 양성일 겁니다. 스프링우드님 영양제 먹는데도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내려온다. 그건 뭐 긴장이 풀리고 좋은 거죠. 머리가 반짝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종합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먹으면 조금 각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졸린 건 영양제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라영님 에스터몰 멀티비타민 그거 좋아요. 그게 이제 어디 거더라? 더글라스 건데 미국에서도 평점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단순히 비타민 뭐 A, B, C, D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런 식물에 들어있는 색소를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조만간 MSN이라고 이제 집사람 회사에서 나오는 M&M 참 M&M 브로콜리거든요. 브로콜리 추출물 그걸 제가 좀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타니가 오늘 뭐 난리가 났대요. 대단하죠. 100년이 넘는 미국 그 야구 역사에서 유일하게 한 시즌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더라고요. 120 몇 회로 딱 정해져 있는데 공평한 거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되게 홈런을 치는 사람들은 느려요. 그래서 뛰지를 못하고 반면에 도루 잘 뛰는 선수들은 힘이 약해서 이렇게 멀리 못 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홈런 50개 그리고 도루 50개 그리고 오늘은 한 경기에서 홈런 3방 6타수 6안타 타점 뭐 도루 이것도 신기록이라는데요. 그래 갖고 그 미국 캐스터 아나운서가 흥분해 갖고 오타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예. 아 대단합니다 오타니. 어린 선수인데 참 사생활도 깨끗하고 건전하고 절약하고 모범적인 참 본받을 게 많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 오타니 선수가 그 생활 계획표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링해 보면 나옵니다. 자기를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매일 영양제를 먹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이 뭐 홍해걸이 또 뭐 영양제 팔아 먹으려고 또 오타니까지 뭐 끌어들이나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그 영양제를 나에게 필요한 걸 잘 골라서 먹으면 우리 건강에 정말 코스트 베네핏하게, 그러니까 비용 효과적으로 들인 노력에 비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폐에 뭐 암도 생기고 수술로 떼내고, 이게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제가 건강보험 등록에 암 환자로 등록돼 있다니까요. 진료비 5% 밖에 안 내요. 그런데도 조직검사 암 나왔는데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안에 들어있는 걸 내가 바쁘니까 제대로 못 챙겨 먹기도 하고, 결핍을 보충해 주는 것 플러스 좀 더 선제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통상적으로 먹는 것보다 몇 가지 중요한 성분은 더 많이 먹어서 내가 좀 더 에너제틱하게 살자. 또 피부나 모발이나 훨씬 젊게 살자. 이런 데 기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뭐 바이타민 D가 사망률을 떨어뜨린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꼭 뭐 집사람 회사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이면 다 좋아요. 몇만 원. 근데 뭐 헬스클럽에 가서 뭐 땀 뻘뻘 흘리고 몇 시간 힘들게 운동 안 해도 그냥 물과 함께 꿀꺽 삼키잖아요. 10 초면 끝나는 거, 매일 10 초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비용도 안 들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마피 님도 비타민 먹고 구내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드름도 좋아져요. 지루성 여드름도. 신기해요. 의사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저는 굉장히 목격해요. 어떤 분들은 그 계속 난임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시험 간에 계속 실패하는데 좋은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 이런 거 먹고 뚝딱 아기를 갖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 침돌이 님. 네, 협착이 있을 때 아스피린은 진통 효과가 좀 약해요. 더 강력하고 좋은 진통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낄 필요가 없어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울트라셋이라고 엄청 강력한 마약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내가 아픈데 그거 먹으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안 아파요.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필요할 땐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산물의 메틸수원 함량 그거야 뭐 족보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등이 푸른 생선이 좋은데 중금속 오염이 현실이에요. 그래 갖고 미국 환경청은 임신부들에게 그 등 푸른 생선을 반 토막 이상 먹지 말라라고 이미 20년 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그러니 뭐 우리나라 더 심하겠죠. 저 서해안 쪽은 아마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뭐 엄청난 그 공장 폐수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제 얘기가 영양제 드시라는 얘기예요. 등이 푸른 생선 고등어를 잡아서 먹는다. 근데 고등어 시장에 가서 그 일주일에 계속 가서 몇 마리 사와서 요리하고 먹고 돈 내야 되고, 근데 먹어도 그 안에 중금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중금속을 빼고, 그다음에 또 고등어는 예컨대 그 통풍 환자들에게 안 좋잖아요. 그 퓨린 단백질도 빼고 그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고등어 기름 DH 플러스 EPA 두 개를 합쳐서 오메가3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타블렛으로 먹자는 얘기예요. 그건 과학기술을 선용하는 거죠. 그게 비자연적이다. 식품으로 먹어야지. 왜 영양제로 먹냐라고 말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은 그 원시시대 자연주의 의학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옷을 입고 다니고 병원은 왜 가고 백신은 왜 맞아요? 그냥 원신처럼 살면 되죠. 네. 자, 로렐님이 하이스쿨에 라이드 하고 오셨구나. 아이고, 저도 아이들 보딩스쿨 보내봐서 아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대단해요. 참, 오늘날 한국이 지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밑바탕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교육열. 아무쪼록 로렐님 좋은 결과 빕니다. 러브투다이님, 러브투다이님 이름이 아주 멋있네요. 잘 먹고 잘 자기님도 네. 천정수님이 제품이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도 시비 붙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브로콜리처럼 천연 식품에서 추출되는 거라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 지금 입증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뭐 시비가 붙어도 당당하게 이제 제품력에서 확인이 돼서 얼마 전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좀 갖고 와야 되는데 도무지 포뮬러 직원분들은 저도 창업자인데 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 제가 지금 브로콜리 대신 나오면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먹으면 PR도 될 텐데 도무지 이 사람들 말이야. 네, NMN 나왔다고 얘긴 들었어요. 김다나님. 건강미님이 어린이병원의 자녀분이 자폐 성향은 없다. 경계선 지능이다. 그거요. 경계선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들 중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아이가 틱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가면 그렇게 부모를 야단치는 교수가 있어요. 뭐 왜 이제 왔냐? 뭐 이게 얼마나 그거 알고 봤더니 다 뻥이에요, 뻥. 자기가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되는 것도 없으면서 덮어놓고 엄마한테 죄책감을 주고 야단치고 겁주고 뭐. 송동호라는 분이 참 좋더라고요. 송동호 교수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세브란스. 그분이 아주 인격자예요. 간과 신장의 갑인이 0.9 결절.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는 폐 1.9짜리가 있었잖아요. 1.9는 0.9의 지름으로 따지면 2배지만 세포의 숫자는 2의 3승, 2의 세제곱, 8배 큰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빈이님 관찰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세종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나요? 조영제 부작용은 드물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조영제 먹고 다 했어요. 맞고. CT에서 이상이 없다. 그거 지금 말하는 따끔따끔 아프다. 이거는요, 비특이적인 그냥 신경성으로 아픈 거예요. 뭐 암이나 이런 거는 따끔따끔 쪼이듯이 안 아픕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강윤정 님이 월요일 날 2박 3일 제주도 간다. 제주도 최고의 맛집은 한라산 아래 메밀집이죠. 저쪽 어디라고 해야 되나? 천백고지 가는 데 있는 영농조합에서 메밀밭에서 메밀을 이렇게 재배를 해갖고 그 사장님이 그거를 국수로 뽑아내는 노하우를 터득을 해갖고 거기 자작면이라고 자작 굉장히 맛있어요. 짱. 근데 거기는 예약을 무지무지 해야 돼요. 1시간 기다려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앱으로 해놓고 현장에 가서만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차로 천백고지 한번 구경하고 오시면 딱 맞을 거예요. 제가 로컬 주민으로 노하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그 모시고 갔던 손님 가운데 칭찬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한번 가 보세요. 한라산 아래 메밀집. 그래요. 네. 서하황 님 반갑습니다. 코코 님도 티파니 471 님도 코코 님이 근데 제가 1967 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좀 빨리 학교에 들어왔어요.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 갖고 66 년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지요. 어 그다음에 유무현 님 반갑습니다. 아 이게 함은영이 왜 갑자기 방송에 나오냐 MM 님. 예. 함 선생님 따님이죠. 지금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와 있거든요. 피터 상님. 함 선생님은 원래 좀 독특한 분이죠. 요새 많이 우시대요. 아무튼 아빠 얘기하시면서. 더블라이 님이 아빠가 70대 야간요로 새벽에 5번 이상. 음. 일단 비뇨기과 가야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뇌에서 나오는 항인효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럴 때 요새 좋은 약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이름 뭐더라? 예, 그 약을 좀 드십시오. 항인효 호르몬제. 그 부작용 거의 없고 외국 제약회사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방이 필요합니다. 항인효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십시오. 청솔마루님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근데 아이들이 이제 너무 빨리 지치게 만드는 거죠. 선행학습으로 들들 볶아서. 정작 공부가 필요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아이들이 다 파김치가 돼서 빨리 돈 벌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게 나쁜 거죠. KK님이 야간요, 오스페틴 질 좌제. 야간요가, 여성의 야간요는 좀 다른데, 방광염이 없다면 일단 방광염 쪽으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광이 예민하면 그래요. 소변이 조금만 차도 습관적으로 오줌을 보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깔끔한 분들. 그런 분들은 30분 간격으로 일부러 소변을 참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네. 너 안에 복 있다님 유익한 방송 같아 구독하셨다. 고맙습니다. 보훈병원 진단에서 협착증 수술 시기를 놓쳤다. 세용지만이. 글쎄요. 협착증을 원래 서둘러서 하는 병은 아니고 10년, 20년 달고 다니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괴로울 때 수술 받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이제 뭐냐면 뼈를 조각을 뜯어내서 들러붙어 있는 그 군살, 그 황색인대를 긁어내야 되는데 옛날보다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뭐 큰 수술이니까 본인이 아주 힘들 때, 걷기 힘들 때 하는 겁니다. 그냥 좀 아프다 이걸로는 하면 안 되고 약을 먹고 그냥 버티는 게 정답이에요. 졸피뎀 제이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람도 먹고 저도 필요할 땐 먹고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가장 널리 쓰이는 수면제예요. 그래서 이거 잠이 안 와서 괴로운데 졸피뎀 이거 무슨 독극물 아니야? 마약 아니야? 안 먹고 끙끙 괴로워하는 게 더 바보다. 필요할 땐 의사 처방을 거쳐 드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로크님, 함 선생님 손자는 국적이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이겠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위가 직업이 미국에 있어요, 실제로. 데파스 드셔도 되겠는데요. 네. 강박증 손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무현님. 그것도 시기가 지나면 좀 좋아져요.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강박 성향이 있을 때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자꾸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뭔가 이렇게 좀 학교에 가거나 뭐 좋아하는 취미가 생기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러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많은 경우는. 네. 윤희 님이 글루타치온 덕에 아무튼 이너뷰티라니까요. 어
남편이 치매 다 뭐 정상이다. 템포가 아무 때나 올라간다. 그러니까 노인 정신의학을 가야 돼요.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보는. 그래 갖고 뭐 그런 경우에 뭐 몇 가지 약물이 있어요. 렉사프로 같은 게 도움이 될 텐데 난소에 5cm 혹이다. 근데 난소에 혹 되게 많아요. 젊은 여자들도 많고 열에 한두 명 다 있을걸요.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라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안 걱정하셔도 됩니다. 네. 발달 장애가 뭐 아무튼 글쎄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워낙 예민한 얘기라. 요즘은 이제 예. 음 저는 점이나 사주팔자는 잘 안 믿는 편입니다. 재미로도 잘 안 봐요, 이유진 님. 크랜베리 방광이 좋다는 건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요즘은 한 부모가 영주권자면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렇죠. 조루에도 비아그라를 먹나요? 오호라 님이. 여자라서 질문해 보아요. 파트너분이 조루시구나. 여자 입장에서는 좀 괴로우시겠네요. 조루는 대개 보면 심성이 착한 남자에게 흔해요. 파트너를 행복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오래 버티고 강력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강박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자율신경이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좀 뻔뻔해지셔야 되는데 남자분이. 아니면 여성이 좀 더 편하게 해 줘야죠. "야 뭐 발기가 좀 안 되면 어때? 난 괜찮아." 뭐 이러면 조루가 또 치료가 잘 됩니다. 그게 아니고 "너 왜 그래?" 뭐 이러면은 그냥 더 심해지죠. 심리적인 요인이 크고 약물로는 비아그라가 아니고요. 졸로프트 같은 그 SSRI 계열의 약이 있고 요즘은 아예 조루만으로 특화된 약도 FDA에서 공인된 약이 있습니다. 예 뭐 병원에 가면 처방받아서 드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참 의학이 많이 발전했죠. 요즘 별걸 다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비알님 얘 너무 신기하죠. 얘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요러고 몇 시간 동안 있단 말입니다. 아. 피터상 님이 그래서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건 자낙스와 발륨이다." 네. 그러게. 발륨은 요새 잘 안 쓰고 자낙스를 많이 쓰죠. 자낙스 정말 많이 먹어요, 미국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미국은 얼핏 뭐 선진국 같지만 뭐 어느 날 쪼끔 실적이 나쁘면 "You fire." 하면 그냥 바로 해고잖아요. 그냥 책상에서 짐 빼고 나가야 되는 타이트한 사회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임마리아 님이 김영수 선생님 칭찬해 주셨네요. 비비아나 님이 담낭결석 조그만 거. 네. 그거요. 소화 안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분상 문제입니다. 결석 조그만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담낭은 이제 담석이라고 표현하죠. 결석은 콩팥이고요. 네. 용어를 조금 달리 씁니다. 음. 아이고 여러분도 오늘 네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뜬 거냐. 네. 이게 지금 계속 있는 건가? 네. 네. 지금 여러분과 네 크랜베리가 네 뮤리엘 님 그거는 족보에 있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여성들의 비뇨 생식기 계통에 좋은 걸로. LKH 님이 에스터펫 제품들 통해서 강아지가 많이 좋아졌다. 오우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그 저는 늘 제가 에스더 포뮬러 고문이잖아요. 뭐 월급 받는 건 없지만. 그냥 늘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어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라." 어 기왕이면 원료도 좀 중국산 말고 좀 좋은 데서 믿을 만한 데서 제대로 검증해서 갖고 오고 유산균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10년 넘게 미국의 메타제닉이라는
브랜드 1등 회사죠. 미국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회사의 제품만을 고집하잖아요. 한국 공장에서 몇 분의 1로 싸게 만들 수 있지만 거기서 만들어서 냉동 트럭에 시애틀에서 샌프란으로 비행기에 가정까지 정과정 콜드체인으로 그런 걸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만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실망시키지는 않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요, 영양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좀 체질적인 병이고 몇 가지 약이 있어요. 메니에르도 조절하는 병입니다. 이뇨제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이비인후과에 귀 전문의라는 병원 의사를 좀 찾도록 해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어디로 가요? 아우, 이게 지금 45세에 추천해줄 영양제. 당연히 종합 비타민제 뭐 이런 거 유산균, 오메가3는 필수로 드셔야 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요즘은 이제 노화와 관련해서, 브로콜리, 설포라판의 전구 물질이죠. 최종 산물이기도 하고, 네, M&M 같은 거, 이런 거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먹으려고 합니다. 자낙스는 신경 안정제입니다. 수면 유도제는 졸피뎀이고요.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자낙스는 잠을 자기보다는 내가 스트레스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그럴 때 드시면 마음이 차분하고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영애님. 그런 걸 한두 알 먹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베리타스 주님 칭찬 감사하고요.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다. 뭔가 원인이 있겠죠. 알레르겐이라고 하죠. 뭔진 모르지만 금속일 수도 있고 뭐 약물일 수도 있고 뭔가 섬유의 어떤 성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희한한 게 이 알레르기 반응도 종합 비타민제나 영양제 이렇게 먹으면 염증 반응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희한해요. 자꾸 오늘 제가 영양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비 오는 날에 그때 그 노래 듣기 좋겠네요. 가수 이름은 모르지만은 뮤리엘님. 제가 어제 자전거로 오늘도 비 맞고 자전거 탔거든요. 비 맞고 자전거 타면 기분 좋아요. 이제 전기 자전거인데 누전될까 봐 전기는 끄고 그냥 수동으로만 양지천으로 해서 청계산까지 비 쫄딱 맞고. 어제는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김도원 선생님, 그분이 이제 시인이자 문학자죠. 출판 일도 하셨고 아주 재능 있고 감각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박지 못하니까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광흥창역이라고 4번 출구에 영도다방이라는 LP 바를 하나 여셨대요. 그래가지고 응원하려고 자전거 타러 갔어요. 괜찮더라고요. 7080 느낌이라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커피숍은 아닌데 옛날 다방 느낌인데 스크린도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음악도 신청하면 틀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풍류를 아는 멋쟁이시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한 7, 8살 좀 젊으신 분인데 그분의 글을 제가 참 좋아하고 마음으로 응원해서 어제 갔더니 또 저 왔다고 반가워하시고 맥주도 그냥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부른 노래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두 개입니다. 김희진 씨가 부르는데 가수, 하나는 이제 박윤환 시인이 그 노랫말을 쓴 세월이 가면, 최효섭 씨 세월이 가면 말고요. 이게 훨씬 더 옛날 세월이 가면이라 노래 너무 멋있어요. 노랫말도 아름답고 멜로디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정숙이라는 분이 1990년도에 발표한, 제가 대학 때 제가 이제 채워갖고 한창 괴로워할 때 이제 많이 유행했던 그 사랑이 울고 있네요. 그 노래도 좋아요. 그 사랑이 울고 있네요. 이 비 올 때 들으면 예술입니다. 그저껜가 집사람하고 저녁에 이렇게 양재천 걷는데 제가 그 노래를 딱 틀어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울더라고요. 막 줄줄줄 눈물을 흘리고. 창피해 죽겠어요. 아무튼 막 계속 울면서 훌쩍거리면서
집에 1시간 넘게 걸어오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제가 뭐 부부싸움 한 것 같잖아요. 하필 또 뭐 이렇게 모자도 안 쓰고 가 갖고 괜히 그 노래 들려줬다가 아이고 아무튼 혼났습니다. 집사람 울어 갖고. 그 노래가 아무튼 슬퍼요. 그 사랑이 울고 있네요. 뭐 이런 아무튼. 비 오는 날에는 그 두 노래인데 김희진이라는 분이 두 노래를 불렀거든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근데 김희진 씨 그 음의 색깔이 참 그 노래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미녹시딜 5mg 용량 높지 않은데요. 네. 심하게 난다고요? 그럼 조금 줄이도록 해 보고요. 폐렴 치료 후에 가슴에 통증이 남아 있다고요? 그거는 좀 다른 걸 거예요. 폐렴 자체가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통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폐렴은 이제 통증이라면 뭐 호흡곤란, 기침 이런 거고 뭐 찌르듯이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 갈비뼈 계통에 뼈와 근육의 문제니까요. 오호라 님이 기미에 네, 멜라민 억제하는 약들이 많잖아요. 그런 약들 좀 바르세요. 그 비욘드의 그 이상협이라는 피부과 의사분이 최근에 나온 그 신약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스티바보다 훨씬 진일보한 그 약들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남자는 2분의 1 정, 여자는 4분의 1 정 뭐 먹습니다. 한 정은 조금 좀 혈압을 좀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니까 남자는 2분의 1, 여자는 4분의 1 그 정도가. 사라영님, 신경숙님이군요. 네, 그 사람이 울고 있네요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 사랑이 울고 있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슴 아프고. 집사람이 훌쩍거려 갖고 괜히 그 노래 들어갖고 혼났습니다. 베리타스 주님, 네, 제가 음치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타 연습해서 광화문 연가도 좋겠네요. 원래는 박인희 씨 노래가 오리지널이죠. 저보다도 더 옛날 세대는 박인희 씨의 세월이 가면을 저도 그분의 세월이 가면도 참 좋아요. 둘 다 좋아해요. 네. 네, 이수희 지금 20 크림인가? 네, 맞아요. 박정숙 님이 겨드랑이 밑에 물을 뺐다. 네. 뭐 뮤코 아무튼 그 물혹이 뭐 생겨요. 지방 그런 거 겨드랑이로 뺀 것 같네요. 맑은 샘 6136 님이 결절 0.8mm 양쪽 폐 간유리 음영. 근데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 보세요. 좀 작은데 너무 빨리 받는 것 같은데. 저 상태로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너무 서둘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질문하신 분보다 훨씬 클 때까지도 한 5년 기다렸다 했잖아요. 혈압이 90에 60인데 미녹시딜. 그러니까 미녹시딜을 혈압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혈압이 정상이니까. 네. 머리카락 나게 하려면 드시는데 양을 줄여서 먹어라. Nothing gonna change. 맞아. My love for you. 그 노래 좋죠. 예. 배제크님. 네. 그 박인이라는 그분의 그 노래, 그게 이제 그 박인환 시인 아니에요. 근데 박인환 시인이 그 기념관이 강원도에 있어요, 인제에. 제가 한번 가 보려고 그래요, 자전거 타고. 근데 그분이 키가 180이래요. 그 당시에 180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그 외신 기자도 하고 1950년대 전쟁통에 20대 초반에 신문사 기자가 돼 갖고 뭐 유럽에도 뭐 출장도 가고 인텔리예요. 근데 술을 워낙 좋아해 갖고 술을 먹고 3일 만에 이 시를 쓰고 마지막으로 3일 만에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그때 나이가 29 밖에 안 돼요. 정말 젊은 나이에 잘생겼던데. 아무튼 가인 박미영이에요. 박인환 시인. 안개 좋죠. 안개 좋아요.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네. 결혼을 앞둔 38 대머리야. 아기 낳으려면 괜찮을까?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가 먹는 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역류성 후두염에 좋은 영이에요.
후두염이라 그랬나요? 식도염이 아니고요. 어 저거는 네 영양제라기보다 네 약을 드셔야죠. 네. 연골판 파열은 수술 없이 회복되기 아니에요. 가능하면 연골을 보존하자는 게 요즘 또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의사들이 과잉 진료로 마구마구 잘라내니까 그러지 말자는 그 경희대학교 그 누굽니까? 그 저랑 제주도에서 인사이트 인터뷰한 그분 성함 정형외과 그분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수술 같은 걸 너무 서두르고 환자를 너무 겁주는 병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한번 가 보세요. 마우스를 왜 쥐고 있냐면 요걸 쥐고 있어야만 여러분 이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쉐딩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미국의 뉴욕 타임스도 인정한 신치료예요. 우리나라 피부과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이거를 뭐 기피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럭키가이 님이 의학 방송인지 본인 심심풀이 방송을 그냥 뭐 유튜브 채널이니까요. 그런 걸 또 이렇게 꺼려하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강 상담도 해 드리는 거니까요. 좀 기분 나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한계령 너무 좋죠. 한계령이란 시가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뮤리엘 뵈니까 한계령 아시죠? 한계령이 어딘지. 근데 제가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중에 한계령 그 시가 있는데 그 여러분과 함께 좀 하고 싶어요. 그 시가 뭐지? 어 그 유명한 시인데 문정희라는 여류 시인이죠. 이분이 한계령을 위한 연가 어 시를 쓰셨단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갑자기 우리 뮤리엘 님이 한계령 얘기하니까 요거 제가 하나 즉석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 겨울에 차를 타고 강원도 한계령 고개를 건너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감상을 해 보십시오. 어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재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기는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달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들 바를 모르리. 와,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대박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가 아름다워요, 정말. 겨울아, 그렇지 않니? 응?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하고 같이 가니까 오히려 길이 이렇게 막혀갖고 눈 때문에 하루 종일 고립돼 있어도 헬리콥터가 나타나도 구조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계속 있고 싶다는 얘기죠. 이야, 정말 뷰티풀이에요. 이런 그 정서 또는 이런 경험 없이 뭐 나이 100살까지 살아도 인생 헛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예, 제가 지금 뮤리엘 님이 한계령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가 생각이 나서요.
죄송합니다. 네. 아, 양희은의 한계령 노래를 얘기하신 거구나. 저는 시를 여러분께 읊어 드렸고요. 그날의 님이 박인희 씨도 이제 80 다 되셨죠. 뭐 송창식 그분도 보니까 47 년생이던데.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80. NMN이 최후의 종결자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디베이트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나야신 계열의 뭐 항로화 뭐 이런 기전에 브로콜리들 뭐 설포라판 등등 뭐 NAD 뭐 해갖고, 근데 NMN이 결국은 최후의 종결자, 그게 파이널 프로덕트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글로 정돈이 되는 느낌이에요. 혜수님이 추석 전날 왼발등이 부어서 소염진 통제 발등 누르고 가라앉고 정형외과 가셔야 하는데, 그거 일단 뭐가 붓는다는 얘기는 안 해. 뭐 약간의 그 출혈이 있다는 얘기고, 발을 높이고 걸어 다니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소염제 드시고 압박붕대 감고, 그러면 며칠 지나면 저절로 나아요. 저도 팅팅 부었고 시퍼렇게 혈종이 생겨 갖고 제 매니저가 놀라 갖고 "박사님 이러면 되냐?" 그러는데 한 1-2주 버티니까 다 좋아지더란 말이죠. 음. 베제크 님이 "문정희 시인님의 시는 정열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영미 시인님이 또 그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 뭐 침대가 좁다고 불평하는 그대에게 진정 사랑한다면 칼날 위에서도 잘 수 있다. 이건 또 최영미 시인님의 시입니다. 칼날 위에서도 잘 수 있다. 너하고 내가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너무 조건만 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니까 그런 그 순수한 사랑이 좀 애틋하고 그립긴 하네요. 롯데 365 님이 20년 검진해서 폐 미세결절 4년 동안 크기 별 없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오. 암 아닙니다. 네. 그냥 얼굴에 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이버 님 맥박이 45고 혈압은 140 이다. 맥박 저건 좋은 건데. 러닝을 하면 95다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다. 혈압이 140 인데 운동하면 오히려 110 으로 떨어진다. 그 쪼끔 예외적인 현상이긴 하네요. 음.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번의 심장으로 충분한 피를 보내는 거니까 심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5년 9 월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한다? 리수님? 그런 종교가 있나요? 저도 좀 의아하네요. 아들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고 한다. 병원 추천. 저거는요, 대부분 기립성 저혈압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 너무 이렇게 게임이나 공부하거나 오래 앉아 있고 혈관이 약하면 핑 하고 도는 게 좀 있어요. 입술에 점이 생기는데 왜 그래요, 수연님? 아이 그거야 뭐 점이야 우리 뭐 어디나 다 생기는 거니까. NMN이 왜 삼중 음성 유방암에는 안 좋은 걸까요?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안 좋다는 것도 뭐 인과관계의 그 메커니즘이 규명된 건 아니고요. 분자 레벨에서 역학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돌려봤더니 거기선 좀 결과가 좀 안 좋더라 이런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암이 100 개도 넘는데 종류가. 뭐 우리가 뭘 먹든 통계를 돌려보면 '뭘 먹었더니 어디에는 안 좋다.'라는 게 한두 개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레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만보기 님 "위염이 있는데 속이 쓰리고 두통이 있다.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아이 그럼 드셔야죠. 필요할 때 약 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희 님은 지금 애플파이 다 만드셨다고. 네.
홀라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아무튼 네 겨울에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음. 어? 미래님이 서울에 오셨다고요? 연락 주세요 한번. 오 서울에 오셨구나. 제가 아주 편한 날 시간 주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아 진짜로. 네. 부양원 팀장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아 뭐 인생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음. 네. "조금만 걸어도 호흡이 힘들다." 순이님. 저거는 호흡기내과를 가야 돼요. 천식계통의 질병일 확률이 높죠. 네. 음. 오늘은 지금 여러분과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여기 있나? 채팅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집사람이 아무 데도 안 가려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집에 방 안에만 있어요. 우울증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주영진 님이 유방암 또 제부는 지스트로 둘 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수요일 날에 네 환영합니다. 연락 주세요. 몸에 빨간 점이 생기는 거 그런 거 많아요. 그 뭐더라 그 이름이 있는데 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체질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고. 유상임 님. 네. 머리가 띵하고 네 유무현 님이 "병원에 가 보자 해도 싫다고 한다." 띵하고 어지러운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렇게 나누어서 오른쪽 왼쪽 어느 한쪽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고요. 그냥 띵하고 어지러운 거 정도는 뭐 저라면 그냥 행복소원님 만 원 기부 감사하고요. 선우님이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우울증량 부작용 맞는데요?" 예. 약부작용이 있지요 그런 거. 신경과 따로 갈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요. 자 저럴 때는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ADHD 치료제 있죠. 어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약. 그게 도움이 됩니다. 기전이 다르거든요. 이게 스티뮬런트 자극하는 건데 저렇게 내가 이제 우울증 약으로 먹고 인제 헤매고 있는데 낮에 기운도 없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필요할 때 매일 먹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아침에 딱 먹으면 머리가 반짝하고 기운이 나고 집중이 잘 됩니다. 남용하면 안 되겠죠 선호님. 그냥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같은 거리인데 나이 드니까 발가락이 저릿하고 무뎌진다." 윤희님. 양쪽 발이 다 그런가요? 한쪽 발이 그렇다면은 이제 뼈와 관절의 문제고 양쪽 발이 다 그렇다면 좀 서글프지만은 이제 일종의 노화예요. 신발을 좀 좋은 걸 신고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저 증세로 뭐 수술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 족부 재활의학과라고 요새 있죠. 발만 보는 수술하지 않는 인제 이런 데 가면은 발의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는 신발을 처방을 해 주거든요. 그런 거 신으면 도움이 됩니다. 70 대인데 위내시경 해야 하나요? 해야죠, 이순옥 님. 100살 사셔야 되는데 조기 위암이 생겼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죽잖아요, 내버려 두면. 근데 이거 떼면 완치가 되는데요. 왜 안 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80-90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쪼끔 생각이 70 대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저스트 뮤직님 돼지고기, 빨간 점, 알러지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일반인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소고기도 먹으면 알러지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건 알러지니까 안 드시는 거죠 뭐. 그죠? 오케이. 네. 여러분과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벌써 또 11 시가 넘어가네요. 조금만 더 대화를 할게요.
추석 때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그 응급실 대란 다행히도 음 잘 넘어가긴 했네요. 뭐 지금도 물론 이제 막 돌다가 안타까운 뭐 사연을 경험하긴 하는데 평년 때보다 더 심하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은 언론이 얼럿하게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요만한 것도 다 보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 추석에 응급대란은 다행히도 없었다.' 저는 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의협의 한 간부 되는 의사가 특정 직종 간호사를 막 비아냥거리는 "너네가 뭐 장기판에 말 주제에 뭘 안다고 건방지냐." 뭐 이렇게 육두문자로 막 또 비아냥거리고 몰매를 맞고 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전공의 한 사람은 또 뭐 그 근무하러 온 사람들 명단을 다 공개해 갖고 아니 딴 건 모르겠는데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왜 공개를 해요? 그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건데 뭐 성형외과 피부과로 복귀했다. 그럼 또 몰라. 근데 필수 진료하려고 온 동료들을 왜 고발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의사들은 뭐 이 사태가 아주 악화되기를 내심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심정적으로 의사들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의사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고 특히 필수 진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었다. 이 사람들 배려해야 한다. 뭐 그 말은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사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좀 협조할 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악담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세요.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스물스물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무슨 뭐 빅5가 무너지면 큰일 물론 큰일이 나긴 했지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저렇게 버티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의 민심이 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민심이 있냐면 의사들이 왜 저렇게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일부긴 합니다마는 저렇게 악담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무슨 의사들은 속된 말로 천룡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정부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안하무인식으로 2천 명 밀어붙인 배경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의사분들도 좀 현명해야 돼요.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서면 이 불편함을 참고 이렇게 견디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냥 그렇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앞으로 각종 비급여 자유 경쟁 항목에 대한 통제도 점점 심해질 거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고 또 미용 이쪽도 이젠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왜냐하면 공급자 사이드에서 뭐 의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뭐 가격 덤핑밖에 더 있겠어요. 그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고 그러면 복고풍이 된단 말이죠. 제가 예언을 하면 이제 앞으로 5년 이내에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는요. 몇몇 명문대는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너무 느니까 어 인류대는 그 타이틀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이제 그냥 원 오브 댐이고 수익도 악화가 되고 일반 의사들도 막 할 거고 반면에 그동안 힘들었던 필수 진료 내외 산소는 수가도 좋아지고 국민들의 시선도 좀 따뜻해지고 또 소송도 좀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좀 '볕들 날이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몇 가지만 해야겠다. 네 또 이게 뭐 네 이현정 님이 16살 16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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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살
통증의 빈도가 잦다. 성장통인가? 3년 동안이나 그래요? 아닌데. 디스크는 아니에요. 디스크는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저분도 다리의 통증이 좌우가 다 그러냐 아니냐. 좌우 어느 한쪽이면은 로컬한 병이에요. 뼈와 관절, 디스크 뭐 이런 경우고, 양쪽이 다 그렇다 그러면은 시스테믹한 경우예요. 몸 전체의 문제예요. 근데 몸 전체의 문제에서 저런 경우 제법 있어요. 뭐 쥐가 잘 나고 뭐 근육이 잘 뭉치고 이런 경우 있죠. 하지 불안 증후군, 뭐 떨림증 이런 병이 있다는 얘기죠. 신경과가 오히려 정답인데, 저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것 같아요. 되게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나이 때는 한창 성장기인데 애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 많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는 좀 괴상한 증세로 고통받는 애들이 많아요. 어떤 애는 뭐 그런 애도 있어요. 엉덩이가 자꾸 눌려요. 막 신경 엉덩이가 당연히 눌리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의자에 눌리는 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예민하니까 이 뇌가 엉뚱한데 여기 신호가 계속 걸리는 거야. 어떤 애들은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요. 숨이야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쉬는 건데, 이 뇌가 자기 숨 쉬는 거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자연스럽고 힘들죠. 뭐 예를 들자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네. 하하. 4세대 ADC 항암제 윤우 님. 예, 근데 ADC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면역학의 또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이긴 한데, 그러나 마찬가지로 저것도 한 분야일 뿐이에요. 그리고 암은, 오늘날 현대 의학이 밝혀낸 암은 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질은 DNA의 돌연변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돌연변이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수백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올마이티의 방법으로 암이 치료되는 건 우리 살아 생전에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 안에 복이 있다님 방송이 편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사이포렌 면역 억제제, 예, 요새 많이 하대요. 근데 그것도 아무튼 약간 효과가 있다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본인이 주관적으로 도움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끊으세요. 예. 그래요. 하하. 네. 여러분들 송공님 오래전부터 팬이셨다. 음. 예? 겨울이로 태어나고 싶다고요? 예 지금 예. 아무튼 전 겨울이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아무튼. 어 친정어머니가 심장 박동기 넣고 난 다음에 팔다리 힘이 없다. 아무래도 뭐 이런 금속이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박동기 자체가 뭐 굳이 뭐 좀 익숙해지시면 좋아지실 거라고 믿고요. 오세훈님 무슨 수술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튼 잘 되길 기도합니다. 담낭 수술. 아유, 담낭 수술은요, 이게 좀 이런 얘기는 그런데 다음날 바로 퇴원해요. 저 복강경을 하고. 아주 요즘 뭐 심플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거예요. 흉터도 거의 안 생기고. 어 오세훈님 완쾌하시길 빕니다. 티파니 사치는 비 오는 날 라이딩할 때 근데 가벼운 우비를 하나 걸치고 가다가 가변비는 그냥 맞고요. 그다음에 비가 아주 심하게 오면 이렇게 하나 걸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차피 다 홀딱 우비를 입어도 다 젖어요. 근데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가는 길은 이제 양재천에서 가다가 과천으로 가지 않고 여의천이라고요. 또 지류가 있어요. 글로 가면 이제 청계산 원턱고 올라오거든요. 그 개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물도 아주 맑고. 네. 로아큐탄 먹고 탈모가 왔나요? 돌아올 겁니다. 9개월 정도. 예. 어 그래요. 라이더 전 님이 "개똥 쳐라." 기억에 남는다고요. 겨울인데 라이딩은 어떻게 계획 중인지. 저는 여기 서울 근교에 천이란 천은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끝까지 다 뭐. 이제 저의 자전거 계획은 산악 자전거를 사려고 그래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 샀어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오는데 지금 거는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거든요. 도시형으로 인제 다니는 거고 보급형. 이제 제가 이제 산 거는 좀 비싼 거. 이거는 전문 산악 자전거예요. 그래 갖고 양쪽으로 다 풀 서스펜션이 있고 어 올 마이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인데 쿠션이 좋아서 쿵쿵 해도 이렇게 엉덩이가 안 아프고 잘 내려오고 또 이 전기니까 그 모터도 85 뉴턴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좋아서 웬만한 언덕길 올라가고 내려올 때 쿵쿵쿵쿵. 그래 갖고 이제 제가 지금 일단 여기 이제 대모산이나 구룡산이나 우면산부터 도전을 하고 여기 산악 자전거의 성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기 지금 경상도 봉화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몸만 좋아지면 1박 2 일로 봉화에 가서 인제 산악 자전거로 한번 타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르모니아 님이 "허리 밑에 허벅지 위쪽이 움푹 파인 것 같고 찌릿하다. 근육통이다." 그러니깐요. 지금 움푹 파인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로 비전형적인 증세 non-specific symptom 교과서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특별한 병이 매치가 안 되는 그럼 그거 왜 생기냐? 이게 다 브레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예민하고 그러면 어딘가가 막 괴상하게 아픈 거예요. 아르모니엄 꾀병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세요. 겨울이 보여드릴까? 얼굴 얘가 이게 얘가 인제 "겨울아 우리 팬님들이 너를 너무 보고 싶대. 아빠 괜히 따라와서 피곤하지 이 녀석 자야 되는데." 우리 겨울이에요. 우리 겨울이. 아 냄새도 너무 좋아요. "겨울아 사랑해. 우리 겨울이. 졸려요 우리 겨울이." 네 엄지님 무지외반 수술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얘 아주 귀여워요 얘. 근데 자꾸 제가 사료 말고 딴 걸 주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서 좀 눈가가 시커멓게 됐어요. 얘는 이렇게 저를 핥아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네 저의 MBTI는 저 안 뭐 하긴 했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얘는 그 양치를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냄새는 안 납니다. 아르모니아 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보면서 많이 행복하십시오. 이제 MRA와 MRI 왜 같이 찍는 거 찍을 수 있죠. 예. 장비가 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은 원리로 찍는 겁니다. 음. 네. 자 만복이 님 염려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와 함께. 아 저는 또 다음 주 홍쇼 뵙는 걸로 할게요. 좀 더 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너무 졸려 겨울이 딱 5 살입니다. 만으로 5살 한 지 지금 한 2-3 개월 지났습니다. 오세강 님은 비밸브 재건술 비중교 코 쪽 하는구나. 저쪽은 정말 잘하는 의사한테 해야 할 텐데. 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 더 하고 싶은데요. 얘가 예 사이클 3은 왼쪽에 딥브레이크 나오게 개조해야 함.
아, 그래야 되나요? 아니, 저는 사이클이 아니고 이렇게 산악 자전거니까 이런 핸들이에요. 그 이름 뭐더라? 네. 플랫바라 그러나? 네. 자, 베리타스님, 오세강님 잘 쾌유하시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유니님도 잘 계시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께 인사 올릴게요. 천정숙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